자, 1월 22일 비트코인 상황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35,700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정말 신나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 주말인데도 주말 같지가 않죠. 자꾸 신경은 코인 쪽으로 쓰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말에는 그냥 주말 열심히 재밌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도대체 그러면 이 코인 지금 비트코인 왜 이런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 여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아픈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대비를 할 수가 있고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아픈데 왜 아픈지 몰라요. 병원을 갔는데 아픈 건 알겠는데 왜 그런지 증상을 찾지를 못하는 이런 불치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비트코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두드려 맞고 가격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본다면은 이게 치료가 될 건지 아니면은 이건 영영 치료가 불가능한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자, 어제 드렸던 얘기 이거는 먼저 이야기 먼저 드릴게요. 영상 잠깐만 볼게요.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뚫려버리면 여기 가운데 애매한 게 아니라 여기 밑에까지 충분히 터치가 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내용이죠.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 반등이 와줘야지만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게 지금 우리가 FOMC가 있죠. FOMC가 25, 26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너무 빨리 내려왔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 FOMC 이전에 상승의 여력을 줄 수 있는 소스들이 없다라고 했죠. 있다라고 해도 호재가 악재에 묻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하락장에서는 원래 그런데 그래서 이 25, 26일 전에 너무 빨리 지금 내려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를 소스는 없죠. 근데 25, 26 앞으로 닥쳐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금리 발표 예정되어 있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라인에서 반등을 못 해준다, 이 라인 못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마음 편하게 30K까지도 여러분들이 열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이 더 편해지실 겁니다. 여기에서 여쯤에서 반등할까 요쯤에서 반등할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싸리 여기에서 그냥 30K까지 가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일단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왜 이런지 비트코인이 이게 치료가 되는 건지 우리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 듣는 거는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때문에 일단 시장이 공포에 쌓여 있죠. 일단 이거는 뭐 다들 아는 내용이니까 자, 금리 인상 이게 첫 번째죠. 자, 그리고 이제 빅테크 반독점 법안이 상원법사위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도 한 며칠 전에 건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법안이 상원법사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다. 자, 이제 이 반독점 법안 이거가 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일단 뉴스에서 지배적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 법안이 다른 제품과 서비스보다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부당한 혜택을 주거나 플랫폼 경쟁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는 방식. 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좀 많이 어려운데 자, 살펴봅시다. 자, 빅테크 기업의 규정 범위들이 있어요. 전 세계 월간 사용자 10억 명, 연 매출 5,500억 달러, 약 656조 원 이상인 기업.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의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중국에는 틱톡, 위챗 뭐 이런 곳이 있죠. 자, 그래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걸 하느냐?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에서 자사 콘텐츠 노출도를 높이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것을 시사한다. 저는 근데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작은 기업들한테 기회를 준다라는 건지 그건 알겠는데 아니 본인의 플랫폼에서 자사 콘텐츠 노출도를 못 올린다. 솔직히 이거는 저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이제
너무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뭐 이런 의미는 있겠지만 솔직히 이게 그렇게 큰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다른 경쟁 업체보다 우선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 뭐 예를 들면 뭘 검색을 했는데 거기에서 맨 위에 자기들 거를 올릴 수가 없다. 우선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애플, 구글, 앱스토어에서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보여줄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독점법을 없애고 있는데, 자, 그래서 뭐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을 보면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이렇게 빅테크 기업이 이제 많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 테슬라 뭐 이런 많은 곳들이 있는데,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률이 87.8%, 페이스북은 58, 아마존은 시장 거래가 47%.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 다른 소규모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아이폰 쓰는 사람들 그냥 계속 아이폰 쓰죠. 어, 그래서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아이폰 써요. 아이폰 쓰던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쿠팡 쓰는 사람은 계속 쿠팡 쓰는 거고 그 다른 기업들 독점이 됐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뭐 배달의 땡족처럼 배달비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단합해서 올리고 이런 건 안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안 좋겠지만 일단은 뭐 신생 기업의 싹을 자른다 이런 큰 공룡 기업들이 빅테크 공룡들이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반대를 하는 내용들이 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러스도 있고 콘텐츠 이용 이런 거 다른 앱스토어 콘텐츠 사용할 수 있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배송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반독점 법안 이 부분 때문에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리 공포에 실적 부진 등 해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고통을 받으니까 비트코인이 폭락한다. 제가 저번부터 얘기를 했죠.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의 관계는 굉장히 하락할 때는 커플링이 굉장히 잘 돼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왜냐? 나스닥이 내릴 때 비트코인은 정말 열심히 따라 내려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오를 때는 근데 비트코인이 안 오를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보면은 나스닥은 오르는데 비트코인 내려가는. 근데 나스닥이 내릴 때는 비트코인은 정말 열심히 잘 따라옵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유일하게 안 따라온 적이 뭐 2번이 있었다라고 할 만큼 여기에서 정말 커플링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하락 부분에서는.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두드려 맞으니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계속 같이 커플링 돼서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나스닥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지지해주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번에 BTC 회계 적용 방식을 신청을 했는데 SEC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서 이를 수정하라고 SEC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뭐 내려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했다. 비트코인이 확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어느 정도의 연관은 있긴 하겠지만 뭐 그게 주된 이유가 아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 시장 나스닥 자체부터 모든 시장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새해 첫날 14일간 거래 하락폭이 2008년 이후에 가장 컸다라고 할 만큼 지금 시장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어떠냐? 금리 인상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한 대 두드려 맞고 갑자기 나스닥은 빅테크 반독점 법안법 해가지고 이제 한 대 또 두드려 맞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맞고 있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여기 이것도 한번 먼저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마이크 노보그라츠라는 분께서 여기 이제 앞 갤럭시 디지털 CEO거든요. 이 노보그라츠라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주식이 회복되고 기반을 찾을 때까지 암호화폐가 반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저도 이런 생각은 비슷합니다. 나스닥이 반등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스닥과 지금 전체 시장이 반등을 해줘야 된다. 그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하는 이번에 일단 25, 26 계속 눈치 보고 있잖아요. 25, 26 이거 지나고 27일날 뭐 금리 발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있을 건데 이 이후에 25, 26일 이후에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거나 하면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이든 주식 시장이든 전부 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이 됩니다. 살짝 이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5, 26일 이 구간을 좀 지나고 나서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38,000을 저점으로 생각을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나 물렸는데 라고 하는데 물린다 뭐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게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바닥은 아무도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바닥은 못 찾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세요. 38,000달러를 최저치를 기록을 할 수 있다. 38,000을 최저치로 봤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억만장자이고 지금 갤럭시 디지털 CEO이신 분인데 이런 분들도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닥 찾는 거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막 내가 못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자괴감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시장 다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주식 같은 경우에 17%가 떨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17%가 떨어졌어요. 이제 주가 자체가.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BTC 손실 시작이 이제 비트코인이 10% 추가 하락을 하면은 이제 손실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 뭐 안 물리고 아직까지도 물려 있는 거 아니라는 게 뭐 거기에서 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익절은 하셨나? 이분한테도 얘기해야 되는데 중간중간 부분 익절하세요 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웃고 있는데 뭔가 웃는 게 웃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면서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도 물릴 때도 있고 그리고 손실을 볼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힘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제 손실, 미실현 수익 손실률 뭐 이런 거를 볼 건데 지금 여기 많이 떨어졌죠. 지금 대부분이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다. 여러분들만 손실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닥까지 뭐 이때 7월이었죠. 이때 바닥까지 가려면 아직 더 남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안 오길 기대는 계속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손실을 보고 있고 나중에 영원한 하락은 없다라는 얘기를 꼭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내려갔다가 나중에 반등하는 기회는 꼭 옵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 우리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정말 이거 영원히 상승하는가 싶죠. 근데 정말 이건 영원히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뭔가. 하지만 이 안에서도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럼 이게 떨어졌다가 영원히 또 하락을 할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나중에 또 반등을 해주는 그런 그림들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치료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비트코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아픈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가 가능한 거는 금리 인상 이 부분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FOMC 당장 일정이 좀 해결이 돼서 사람들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지금 한 대 또 두드려 맞은 이 빅테크 반독점 법안 때문에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이 나스닥 회복을 할 때 그때 또 치료가 좀 가능하고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여기에서 여기 뚫렸다 여기 반등 줬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반등 못 주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 부분으로 그냥 마인드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때죠. 이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약 55%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약 한 48%예요. 55% 정도면 다시 또 30
여기 3만 달러죠. 3만 달러 정도인데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보고 그냥 속을 좀 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바닥이 있으면 상승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닥을 아싸리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아싸리 그냥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냥 빨리 후딱 내리고 그냥 후딱 반등 왔으면 좋겠다. 질질 끌지 말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떨어지면은 무조건 끝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는 그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특히 더 그렇죠. 성격이 급하죠. 빨리빨리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투자할 때만큼은 한국 사람처럼 하면 안 됩니다. 언젠간 올 수 있다. 이 올 수 있다라는 거에 확신이 있으면 무섭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내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막 망했네 시즌 종료네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올라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러면은 시장 떠나야죠. 그런 분들은 빨리 떠나세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지만 여기에서 바닥은 어딘지 모른다고 했죠.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오를 거라는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무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락이 오히려 세일 기간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안 하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내릴 거라고 그냥 내리면 끝까지 내리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내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반등을 줄 수 있는 상승을 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하락이 무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떠나든 말든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지만 시장의 바닥이 어딘진 모르지만 나중에 분명히 반등은 온다 라는 거 뭐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 지금 많이 두드려 맞고 있어도 나중에 빛은 발할 거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있을 때 그냥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삼이고래 형님, 정말 이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은 근데 좀 존경스럽습니다. 비트코인 또 샀습니다. 또 샀고 36443에 이제 또 매수를 했다라고 하고 이제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도 바이더 딥을 합니다.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 사람들이 너무 싸게 팔고 있다. 좋다. 이러면서 이제 매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하시면 됩니다. 그냥 공포에 쌓여서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떨고 있을 건지 아니면은 이 공포를 즐기면서 이거를 기회를 보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건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는 6월이에요. 여기 6월 21일 날 이때거든요. 비트코인 28,000 가기 바로 전날이에요. 이때 상황 보면은 한번 영상 보실게요. 6월 21일인데 7,000불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야기했죠. 32K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32,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영상에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저는 뭐 하락이 온 거라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예상을 하고 말했잖아요. 28,000K까지 그러니까 28,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32K에 저는 또 추가로 분들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락 제대로 시작한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 치면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밖에 안 됐고 여러분들의 멘탈을 조금만 더 잘 잡기를 바라면서 일단요. 자, 항상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락이 옵니다. 하락이 오면은 계속해서 멘탈을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6월 21일 이때 많이 털렸습니다. 나갈 사람들 다 나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얘기했죠. 이때는 정말 영원히 하락할 것 같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그냥 계속 하락할 것 같은 이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반등은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보면은 절대 뭐 이분들 뭐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이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뭐 31K 깨져서 뭐 가면은 뭐 누가 책임질래 뭐 이런 식으로 뭐 흔히 말하는 뭐 인간 지표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얘기하면은 뭐 28K까지 22K 보고 있고 그때 매수 들어가니 요즘이랑 진짜 딱 똑같아요. 하락할 때마다 요즘 반응들은 다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멘탈 흔들리겠지만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제 말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뭐 시즌 종료다 끝났다 이런 거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그래 너는 가라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면 너는 그냥 가라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투자는 항상 본인이 한다라는 마인드로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주말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